하이라이트. 필돌. 그렇지. 다 갔다 왔지. 내가 2018년 8월에 입대해가지고 동훈이가 작년 12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한 2년 좀 넘었나? 전체적인 이 군대 두준이가 제일 먼저 입대를 했고. 내가 제일 먼저 입대했어. 우리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컴백을 정말 이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타이틀곡이 또 우리 기광이가 준비한 곡이야. 작사 작곡을 한 곡이라서 제목이 불어온다. 와, 불어온다. 불어온다. 이제 우리가 팬분들께 불어온다. 바람처럼 나는 간다. 불어온다. 기강이 만들었는데. 나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줄 알았어. 불어온다. 부러운 다그로 들었어. 나도 부러운다. 내 발음이 이상했나 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게 당연하듯이 그녀가 다시 나에게 불어와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를. 야, 니네 그러면은 의경이 3명이고 육군 1명 제대지. 내가 육군. 두준이가 육. 나도 의경. 의경. 의경, 의무경찰 다. 의무경찰로 근무를 했지. 약간 동훈이가 군대 체질인 것 같은데 넌 하사관 하지 그랬어. 나는 솔직히 돈만 많이 주면 할 것 같아. 그렇지. 돈만 주면 할 것 같아, 솔직히. 잘 맞았구나. 군대 체질이구나. 가장 힘들었던 건 뭐야? 가장 힘들었었던 거는 아무래도 무대 서고 싶고 그랬었던 게 가장 힘들었지. 아무래도 일하고 싶고. 나는 일단 의무경찰 근무가 보통 이제 뭐 대사관 앞에 뭐 이렇게 지키고 있거나 이런 건데 이거를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게 있어. 철야 근무. 이제 그런 거 할 때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진짜 그 시간에 한 명도 안 지나가. 그러니까 혼자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막 진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네. 나는 1시간 맞추기. 맞아. 이거 맞아. 그거 많이 해. 이걸 제일 많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하지. 시계 안 보고 있다가. 시계를 안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할 때 딱 스타트를 딱 누르고 그때부터 안 봐. 가만히 맞아, 서서 맞아. 이제 근무하다가 스탑을 딱 눌렀는데 이제 30분 이러면은 이제 절망. 그렇지. 1시간 맞추기. 근데 1시간 시간 7분 넘으면 아싸 이거.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지. 그런. 1시간 딱 맞춰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근데 너네 너무 힘들지. 근무하다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도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지. 있었지. 그럼 어떻게 해? 대처를? 그냥 사인해주고. 악수해드리고 사인은 안 되지. 사실 사진도 안 되고 그냥 악수 정도만 사진도 안 돼? 사진도 이제 뭐 뒤에 대사관이 배경이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군대 안에서도 사진 찍는 거. 아예 안 되는데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대사관이네 또 아무튼 거기서 이제 서 있는데 명동 쪽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다녀. 그렇지. 그 알아보셨나 봐 그래도.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안 된다. 근데 또 이 근무지를 이탈을 하면 안 돼. 근데 저기 찍고 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멋을 잡더라. 약간 멋을 좀 잡아. 약간 의식을 해. 어쩔 수 없이. 멋을 잡고. 이왕 찍힐 거 그래도 제대로 하자. 멋을 잡아.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해. 이 사진이 찍혀서 올라갔을 때, 야 양요섭 근무 잘 선다. 그치. 정자세로 가만히 서 있게 되더라고. 올라갈 거 예상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야, 의경 얘기만 하니까 우리 이거 두준이가 의경 얘기하니까 뒤로 살짝 기대해. 내가 이래 군대 얘기를 못해. 원래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다 같이 하는 또 재미가 있잖아. 근데 나 혼자 육군이다 보니까 사실 얘기할 공통점이 없지. 사람들이 나한테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어. 한두 번이겠어. 언제? 뭐 때문에 실망을 했을까? 이게 나의 문제야. 정답. 웬만하면 없는데. 경훈이. 군대에 들어가서 어? 딱 처음으로 거기 뭐 다 같이 씻잖아. 딱 들어가서 수술 되는 거야. 막 뭔지 알겠다. 와, 씨, 윤두준이다. 막 두준이가 딱 들어. 다 쳐다봤는데 하이라이트가 없었어. 근데 아주 실망을 해. 야, 세다. 세다. 어떤 기대가 있었지. 윤두전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막 뭐 돈가스 이런 것도 팍팍 해서 맛있게 막 우적우적 먹을 것 같은데 돈가스를 갖고 와서 끝에만 이만큼 잘라서 방송에서 저렇게 먹고 무슨 이미지 생각하나 막 이런 것처럼 국도 뭐 이렇게 팍팍 먹을 것 같은데 막 떠가지고 안 흘리게 확 이렇게 받고 거기서 수근이 정답.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정확히는 내가 이제 훈련소에서 있던 일인데 내가 좀 되게 갑작스럽게 군대를 가는 바람에 되게 안 좋았어. 멘탈적으로도 안 좋고 체력적으로도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이 되게 좀 우울했던 거야. 집에 가고 싶고 막 멤버들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만 되면은 자꾸 내가 깨작깨작 됐나 봐. 나는 기억에 잘 없는데 근데 그때 깨작깨작 될 때
한 200명 중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나 먹는 걸 다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그냥 이러고 줄 서면서 가면서 이러고 보고 있어 계속. 근데 그게 나는 사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온전히 막 그렇겠다. 맛있게 즐기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깨작깨작 먹으면 안 돼. 얘네들이 가면서 그랬더니 그렇지 윤두준이 군대밥을 먹겠어. 진짜 제가? 그랬어. 아 확실히 이게 그 드라마라서 약간 과장해서 먹는 그런 거였구나.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입맛을 다 찾고 자대 배치 가서도 정말 맛있게 먹으니까 메뉴가 좀 되게 안 좋은 날에도 나랑 먹으면 맛있다라는 그 이미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매우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두준이가 뽑는 베스트 메뉴는 뭐야? 무슨 요일에? 나는 군대리아를 되게 좋아했어. 수요일 날 먹지 않은데 보통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이지, 주식 많이 그지? 나오니까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어떨 땐 죽이 나오고 어떨 땐 시리얼이 나오는데 시리얼 나올 때 이제 빵을 좀 찢어가지고 우유를 부어서 딸기잼을 거기다 막 뿌려. 아 그게 그렇게 맛있어. 벌써 또 특식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냉동 피자 사가지고 과자 이렇게 다 부신 다음에 위에 뿌려서 먹으면은 이 크런치함이 한층 더 확실히 크런치함. 의경분들도 초코파이가 귀한가? 예전에는 종교 행사 가면은 줬는데 근데 기왕이는 거기 저 방송만 들었는데 종교를 바꿨어? 아니 종교를 바꾼 게 아니고 종교를 바꿨어?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종교를 바꾸면 안 되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논산 훈련소를 가. 어쨌든 우린 다 훈련소를 가잖아. 주에 한 번씩 일요일이었을 거야. 아마 일요일 날 종교 활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종교 활동을 가기 전에 약간 이 소문이 퍼져. 이번 주에 어딜 가면 어떤 간식을 준다. 그런 것들이 그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하고 되게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지.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지. 원래 기독교지만 뭐 불교도 갔다가 그럴 수 있지, 천주교도 가고 그치, 종교가 불교도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 우리가 딱 3주 차이로 군대를 갔거든, 논산을. 그러니까 한 주가 딱 겹치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갔어. 이 종교 활동에서 얼굴 보자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원불교에서 마지막 그 만났었어. 왜냐면 원불교가 인원이 제일 적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어디서 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만나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맞아, 옛날 뭐 시계탑에서 만나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3주 뒤에 원불교에서 만나자 이렇게 만났었어. 아 진짜로. 농구영화 중요해신데. 진짜로. 진짜 보면은 두준이 지금도 봐도 그렇고 눈빛이 애들이랑 대화에 낄 수 있을까? 아까 그건 그래. 좀 외로워. 그치 혼자 지금 내 코너인데 의경 얘기만 이럴 때 좀 외롭고. 보통 육군을 더 많이 가서 보통 육군 얘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셋 다. 육군이 묻힌다. 그건 좀 외롭지. 자, 내 퀴즈는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들었었던 순간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을까? 요섭이가 진짜 얼굴이 작아. 맞아요. 훈련소 가거나 이제 부대 가면 철모를 쓰잖아. 그럴 수 있어. 철모가 덜렁덜렁. 제일 작은 걸 써도 이게 너무 덜렁덜렁 하는 거야. 진짜 그렇겠다. 그래서 뭐 그것도 진짜 힘들었어. 그 방독면이 안 맞아서 오히려 사생활 다 새더라고 중에. 버스를 타고 출동을 나갔는데 현장 상황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지 말고 차 안에 꼼짝 못하고 정자세로 진짜 막 열몇 시간을 대기를 한 거야. 땡. 모두가 즐겨. 하지만 나는 못 즐겨. 아, 뭐지? 아까 얘기한 특성상 못 즐긴다는 거네. 매년 여의도 아니면 잠실에서 열리는 축제. 불꽃 축제인데 사람들은 불꽃을 봐. 너는 불꽃을 못 보고 사람들을 봐. 저기서 불꽃이 여기 막 터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혹시 뭐 어떻게 되나 이걸 계속 경계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만 봐. 그래서 못 봤어. 정답. 잠실 높은 타워에서 불꽃 축제가 이제 열리기 전부터 우리는 가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훈이 말대로 시민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 다치시는 분 없게. 그런데 불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눈에 불꽃이 보여. 사람들 얼굴이 밝아지고 막 주황색, 노란색 막 이렇게 보이는데 난 이렇게 뒤돌아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없지. 불꽃은 못 보고 사람들 눈에서 그 터지는 그 불꽃들만 이렇게 유심히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지. 아니 좀 센스를 발휘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사람 있고 이렇게 했는데 불꽃이 빵빵 터지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오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지. 머리를 들면 야 그것도 힘들겠다. 맞아. 진짜 이런 것도 힘들었었는데 공연장에서 그 들리는 베이스 소리 있잖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공연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날. 그치. 빨리 전역해서 무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요즘에 브레이브걸스가 완전 궁통령이잖아. 지금 그럼 요섭이 때는 궁통령이 누구였어? 나는 있지 분들 TV를 볼 수 있을 때 본 무대가 있지 분들인데 그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며. 와 그게. 정말 계속 기억에 나더라고. 나도 있지. 있지. 무대에선 있지가 인기가 제일 많아.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한 주만 늦게 나오지 너네도.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여기 저쪽에다 의자 4개 놓고 와서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는 앉아 있지. 앉아 있지. 내가 와 이게 운명인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 그게 언제일까? 이건 운명이다. 이게 운명인가? 멤버들 뭐 군대에서 아까 그 원불견 얘기했고. 내가 이제 멤버를 만난 거야. 1년 만에 멤버를 만났어. 1년이면 군복무인데? 요섭이가 군복무 중일 때 나도 군복무 중이었어. 나네? 우섭이 아까 불꽃놀이 갔을 때 불꽃놀이 못 봤다 그랬잖아. 동훈이가 거기 불꽃놀이에 가 있었어. 휴가를 받아서? 난 관객이었던 거지. 때 그래. 뭔가 조금 더 그렇지. 드라마틱해. 정답. 영화 같은. 정답. 이제 가서 현장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옆에를 얼굴을 딱 돌렸는데 저쪽에서 요섭이가 같이 맡고 있었던 거야. 정답. 요거는 이제 정확한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정확한 사람? 공휴일이나 국경일 같이 그런 날에는 시위가 엄청 커. 뭐 알다시피 광화문 이런 데서 다 모이는데 웬만한 이제 서울 의경 부대가 다 가지.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운전병이었어. 그 경찰 버스를 이제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는데 쉬고 있었지. 나는 운전해서 광화문에 갔으니까. 그리고 쉬고 있다가 옆을 싹 봤는데 방패를 들고 있어. 열심히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문을 열었지. 그래서 요형? 와, 저때 정말 얄미웠어. 뭐 감동이 아니구나. 어땠는데? 아니, 저 친구는 감동일 수 있는데 어땠어? 요섭이 시선. 나는 이제 방패도 들어야 되고 정말 무거운 펜스가 있어. 철제 맞아. 펜스가 철제 있어. 펜스. 근데 그거를 들고 있는데 옆에 버스가 열리더니 동훈이가 에이요 형? 이러는 거야. 사랑으로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거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 동훈아 하고 갔는데 얄밉더라고. 버스가 계속 쫓아오죠. 형 힘들어. 형맨 얼굴 찌푸리지 마라 형맨. 이러면서 계속 막 버스 타신 분들 어디로 가나? 아니 근데 동훈이가 난 너무 감동적이었지. 동훈이가 그때 말고도 우연치 않게 만났었던 적이 한두 번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소대장님 커피를 사와가지고 우리 형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내조 아닌 내조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아니 너무 동훈이는 그럼 고맙지. 대형 면허가 있는 거야? 나는 일종 대형이 기광이도. 있지. 기광이랑 같이. 나도 운전병이었어. 그거 언제 딴 거야? 여길 가려고 딴 거야? 아니면 그 뭐지 운전병에 지원을 하려면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따르면 편해. 돼가지고 운전병. 그거를 따게 된다고 100% 되는 건 아니고. 그치 그렇게. 따면은 그래도 조금은 시험을 확률이 볼 수 경쟁률이 좀 좀 면허증이 있는 거야. 그래도 면허 있으니까 뭐 진짜 여기저기 편하겠다. 나는 사실 뭐 이거를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약간 특기가 되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대형은 우리 특기야. 뭐 리얼리티를 이번에 찍었는데 재밌겠다. 그 캠핑카를 내가 운전해서 갔어. 기광이랑 같이 운전을 직접 아니 해서 일종 가고. 대형 있으면 특수 트레일러도 따. 그걸 왜 따지? 아니 그것까지 있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차는 다 끌 수 있거든. 그렇지. 맞아. 그거는 그럼 기광이는 이 면허증 대형 말고 또 얻은 게 있어? 키가 좀 컸지. 키가 좀 컸지.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자면 원래 규칙적인 생활에서 숨어있던 키가 이제 펴진 거겠지. 그렇지. 왜냐면은 원래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되게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잖아. 맞아. 그때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새끼 딱 먹으니까 건강검진을 단체로 받으러 갔는데 이게 원래 한 70이었는데
72. 와. 2cm 정도 자랐다. 우리 외로운 육군은 군대 있으면서 뭐 얻은 게 있어요? 난 뭐 책을 좀 많이 읽다 왔어. 마음의 양식을 좀 많이 쌓고 왔는데 다 소화시켰지. 우리한테 추천. 그러면 그 의경 버스 운전하다가도 진짜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버스 문 열고 버스 기사를 어이 어디 가요 잘 가요. 있어. 진짜? 있어. 진짜로. 이게 왜냐면 운전병이다 보니까 운전 연수를 받아. 버스니까. 그러면 이제 동기들이 있는 거야. 운전 그 동기들이 있으니까 만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내리고 야 오늘 어디 가냐? 야, 나 기사님들 인사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나 여의도. 난 광화문이야 고생해. 이러고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신기하다.